여기 맛있는 반찬 많네요. 어르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좀 드세요. 어르신들 신장에는 이 견과류가 아주 위험합니다. 꼭 피하셔야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매주 외래에서 60이 넘은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혈압은 정상보다 조금 높고 소변에는 미세한 단백질이 섞여 있으며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GPR-FR 수치는 나이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쭈어 보면 대답도 거의 같습니다. 붉은 고기는 줄였고요. 대신 심장 보호하려고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선생님. 영양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 적당한 견과류 섭취가 실제로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 신장학회의 만성 신장병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령층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율은 서서히 떨어지고 같은 양의 나트륨과 지방,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즉,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간식이 60, 70이 된 몸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신장이 이미 경고 구간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여전히 나는 건강 간식만 먹는다고 믿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 캐슈넛, 땅콩, 마카다미아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식습관 차이가 몇 년 뒤 투석이 필요할지 아니면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의 경험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간에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3가지 견과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견과류의 양과 종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 사례 1번 외래에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는 박준호 씨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68세 남성, 고혈압 약을 소량 복용하고 있을 뿐 큰 병력은 없던 분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의뢰되어 왔고 그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름 건강하게 먹고 삽니다. 고기 많이 안 먹고 대신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커피 한 잔과 소금에 구운 캐슈넛, 아몬드, 땅콩이 섞인 믹스 견과류 한 봉지. 점심과 저녁은 비교적 소박했지만 그는 심장에 좋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수년째 이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식만 드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변 단백은 양성, 미세혈뇨가 동반되어 있었고 신장 여과 기능을 의미하는 eGFR 수치는 이미 15다의 후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신장학 논문에서도 고령층에서 이런 수치가 보일 때는 이미 신장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자주 관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습관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젊을 때라면 하루 한 봉지 견과류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60을 넘긴 지금 소금에 절여진 캐슈넛과 땅콩 한 봉지는 신장에게 밤새 과로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잡지 기사에서 말하는 하루 한 줌 견과류라는 문장은 대개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권고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검사 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라하면 선의의 실천이 오히려 만성 신장병을 앞당기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도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고 말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옥살산 섭취가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 그 경향이 더 뚜렷했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휴일 없이 추가 근무를 하는 셈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왜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견과류를 먹는 사람의 나이와 신장 상태를 함께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이와 신장 기능, 같은 음식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왜 같은 음식이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이와 함께 변하는 것은 혈관입니다. 60을 넘기면 혈관벽이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은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고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지방을 예전 속도로 배출하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구체 여과율, 즉 GFR의 변화입니다. 여러 연구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층에서는 GFR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함께 있을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소금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서 신장이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내 효소 활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공장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학회에서 고령층에게 나이에 맞는 영양 섭취 기준을 따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설명 역시 원본 스크립트 밖의 의학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젊은 시절에는 캐슈넛, 땅콩, 마카다미아를 한 줌 먹어도 신장이 비교적 빠르게 나트륨과 지방, 옥살산을 걸러냅니다. 그러나 60, 70이 된 신장은 줄어든 혈류와 낮아진 여과율, 느려진 대사 속도 속에서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버텨야 합니다. 그 결과 여과막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거나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 작은 결정, 나아가 결석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눈이 붓고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몸에 좋았던 음식이니까 지금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신장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감당하는 신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후 식단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하는 5가지 임상적 신호, 이제 사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임상적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여러 논문과 가이드라인에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고령층에서 신장 질환이 늦게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5가지 핵심 신호를 꼭 설명드립니다. 첫째, 지속적인 거품료입니다. 병이 위에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미세한 거품이 반복된다면 소변 속 단백질 농도가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역과막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 신장은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을 다시 혈액 안으로 돌려보내지만 여과막이 헐거워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둘째, 아침에 더 뚜렷해지는 말초 부종입니다. 눈 주위, 발등, 발목이 붓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소금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관과 조직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 결과 부기와 무거운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운동 능력 저하입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짧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쉽게 지친다면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들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돕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서서히 빈혈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혈압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신장이 체액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관 내 부피가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압약만 바꾸기보다 신장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야간뇨, 즉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야간뇨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하룻밤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반복해서 깨고 낮 동안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신장의 농축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더 묽은 소변을 여러 번 내보내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보일 때에는 조기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EGFRA와 단백뇨를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견과류 섭취 습관이 있으면서 이 신호들까지 겹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신장 기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옥살산 견과류, 캐슈넛이 신장에 부담이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짚어볼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캐슈넛은 불포화 지방, 마그네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합니다. 실제로 일부 코호트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견과류 섭취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신장 관점에서 보면 캐슈넛에는 옥살산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 즉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을 형성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50세 이상에서 고옥살산 식품을 과량 섭취한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50g 전후의 캐슈넛을 장기간 섭취한 60세 이상군에서 결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젊은 연령대에서 신장은 이러한 옥살산과 칼슘 결정들을 비교적 잘 배출합니다. 역과 속도가 충분하고 신장 속 세뇨관도 탄탄해 작은 결정들이 쉽게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옥살산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정들이 신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작은 결정은 서로 달라붙어 더 큰 덩어리, 즉 결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섭취 패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캐슈넛을 단독으로 먹을 경우 위장에 다른 음식이 거의 없어 옥살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장 관련 리뷰 논문에서도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공복에 섭취하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 결석 형성과 신장 손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이런 양상은 자주 관찰됩니다. 아침에 속 편하게 먹으려고 밥 대신 견과류를 먹는다고 말하는 고령 환자들 중에 사구체 여과율이 낮고 소변 검사에서 미세 결정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옥살산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개 심장에 좋을 줄 알고 먹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과부하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캐슈넛 자체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나이와 신장 상태에 따라 용량과 빈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EGFR 수치가 낮거나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복에 캐슈넛을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 적은 양을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원칙은 다음에 살펴볼 다른 견과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소금 설탕에 절인 땅콩, 나트륨과 당분이 만든 신장 부담. 두 번째로 살펴볼 견과류는 각종 맛땅콩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술도 줄이고 고기도 많이 안 먹어요. 대신 저녁에 TV 보면서 땅콩이나 꿀땅콩 좀 집어 먹는 정도입니다. 본인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느끼지만 검사 결과는 종종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공 땅콩 제품의 영양 성분을 보면 작은 봉지 하나에 나트륨이 600에서 800mg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여러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도 소금을 줄이는 것이 혈압 조절과 신장 보호에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땅콩 한 봉지가 하루 허용량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한 번에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WHO 권고와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학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부분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벽에는 더 큰 압력이 걸리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신장 내부의 사구체에도 지속적인 고압이 전달되어 미세혈관 손상과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GFR이 이미 낮아진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압력 변화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꿀, 설탕, 시럽으로 인한 당분 문제도 겹칩니다. 꿀땅콩, 카라멜 땅콩과 같은 제품은 당지수가 높은 단순당을 다량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나 내당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취침 전 이런 간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야간 고혈당과 혈당 변동폭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사구체의 미세혈관 손상을 가속해 당뇨병성 신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당뇨병 관리 지침에서 밤 시간대 단순당과 나트륨이 많은 간식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외래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술안주로 삼겹살을 먹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꿀땅콩으로 바꿨다. 고 말하는 70대 환자분이 검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 있고 단백뇨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나트륨과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신장과 혈관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땅콩 자체는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소금과 당분, 기름이 많이 추가된 형태는 고령층의 신장과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병 초기 환자라면 소금 땅콩과 꿀 땅콩은 심장에 좋은 견과류가 아니라 압력과 혈당, 신장 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땅콩을 드시려면 가급적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고르시고 당이 코팅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양을 정해두고 식사와 함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같은 땅콩이 신장에 주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방 견과류 마카다미아, 노년기 대사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흔히 좋은 지방이 많은 고급 견과류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영양성 분표를 보면 마카다미아의 열량 중 약 70에서 75%가 지방에서 나오고 30g 기준 한 줌에 약 200칼로리 안팎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는 점에서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영양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령층,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이러한 에너지 밀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해도 소모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잔여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혈액 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면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관점에서 보면 끈적해진 혈액을 거르는 일은 깨끗한 혈액을 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이 점점 끈적해질수록 여과막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찰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세 손상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지방 식이가 간 기능 이상과 대사 증후군을 악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다시 신장으로 되돌아와 사구체 여과율 저하를 가속합니다. 임상에서는 기름진 음식은 다 끊었다고 말하면서 매일 마카다미아 한 줌을 드시는 고령 환자를 종종 만납니다. 간단한 식습관을 점검해보면 저녁 시간대에 TV를 보면서 마카다미아를 별다른 제한 없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중성지방과 간 수치 상승, EGFR2 감소, 경계선 이상의 단백뇨가 동시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마카다미아 한 가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고열량 간식이 활동량이 적고
대사 속도가 느린 고령층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병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마카다미아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강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카다미아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지방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예순 이후 신장과 대사가 느려진 몸에서는 양과 빈도를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한 줌을 매일 먹는 대신 일주일에 2~3번 소량으로 줄이고 소금과 설탕, 기름이 추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은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마카다미아의 장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절충간이 됩니다. 60세 이후 견과류 섭취를 위한 3가지 황금 원칙.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견과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떤 몸 상태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장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무염 또는 저염 견과류를 고르고 소금, 설탕, 시럽, 오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십시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층에게 가공식품과 과도한 나트륨 당분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같은 땅콩이라도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둘째, 용량의 원칙입니다. 하루 25에서 30g, 손바닥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단백뇨, EGFR, 이 저하가 있는 경우라면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견과류를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소량의 영양제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셋째, 타이밍과 수분의 원칙입니다. 공복에 견과류만 따로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이 많은 견과류는 물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먹으면 결석과 신장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학 자료를 종합한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캐슈넛 가공 땅콩 마카다미아 자체가 절대적인 독은 아닙니다. 다만 예순 이후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 과도한 양과 잘못된 형태, 좋지 않은 타이밍이 조용하지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이나 가족이 매일 견과류를 먹고 있으면서 거품료, 부종, 피로, 혈압 상승, 야간뇨와 같은 신호가 있다면 한 번쯤 EGFR과 단백뇨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치를 아는 것이 조절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당신의 식탁과 간식이 신장을 돕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되기를 바랍니다.